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배터리 업계에 인산철 배터리가 나름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터리 소재 회사들,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회사들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빠지고, 거기에 인산철 배터리 관련한 소재 회사라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이게 진짜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말 한마디에 정말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들썩이게 만들 정도로 좀 이렇게 파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인산철 배터리 관련한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기초적인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인산철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이런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일단 그 인산철 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의 한 95%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에너지 밀도가 좀 낮아요.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거는 그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좀 짧다는 얘기죠. 그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낮다는 거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얘기고,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 좀 화재 위험에서 좀 자유롭다. 그러니까 불이 좀 덜 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비싼 금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러면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짧고 좀 화재 위험이 좀 적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배터리를 보통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요. 이게 삼원계가 뭐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소재를 사용한다는 건데, 니켈, 코발트, 망간을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켈, 망간, 코발트, 망간을 예를 들어 622 그러면 60%가 니켈, 코발트, 망간은 20%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요. 그 이전에 제가 그 배터리 관련해서 공부하자 코너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NCM 배터리, 그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인산철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건 전기차에 집어넣었을 때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좀 길다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또 화재 위험은 인산철에 비해서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그 삼원계 배터리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 인산철은 좀 더 저렴하고 이제 저가 전기차에 적합하고, 삼원계 배터리는 뭔가 좀 더 고급, 그리고 좀 더 장거리 전기차에 유리하다, 이렇게 좀 그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불이 잘 난다고, 이제 삼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불이 잘 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력이 좀 더 뛰어난 회사들이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 회사들보다 좀 더 그 실력이 좋다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그 전기차의 경쟁은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좀 늘리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예전에 그 자동차 회사들은 그 전기차를 그렇게 주행 거리를 길게 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휘발유는 보통 600km, 700km 한 번 충전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싼 것도 있고, 그리고 충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주행 거리를 길게 가져가는 게 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시티카, 이게 도심에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럼 하루에 3, 40km 가면은 이제 많이 타는 거잖아요. 그런 시티카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전기차의 개념을 파괴한 것은 역시 파괴왕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모델 S라는 굉장히 고급 시리즈를 만들면서 주행 거리가 엄청나게 긴 400km 가까이 되는 그런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도 높아야 되고 배터리를 굉장히 또 많이 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전기차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회사들도 그런 전기차 회사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쪽으로 발전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NCM 배터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좀 더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쪽에 좀 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과연 그렇게 주행거리가 길어야만 하는가 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들은 많아요. 예전에 GM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일정 거리는 배터리로 가고 그 이상은 엔진, 그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형식의 어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고객이 이게 망가졌다라고 이제 그 수리를 맡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망가졌지라고 해서 보니까 엔진을 가동을 안 한 거예요. 보통 이게 3, 40km 갈 때까지는 배터리로 다 되기 때문에 이 엔진을 사용할 일이 몇 년 동안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하도 사용을 하지 않아서 망가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 그렇게까지 긴 주행거리가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여행을 갈 때라거나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평소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어떤 그 배터리, 그 테슬라로 이제 시작되는 그 배터리 주행거리를 늘리는, 그러면서 전기차
전기차 주행거리가 최소 300km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생기면서 이게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인산철 배터리 논란이 이제 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굳이 주행거리를 늘려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주행거리를 늘린 테슬라한테 멱살이 잡혀서 장거리를 가는 그런 전기차를 만들게 됐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야, 우리는 그 LFP 배터리,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를 쓸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원기 배터리로 주행거리를 쭉 늘려놨는데, 갑자기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스탠다드 모델에는 주행거리가 조금 다소 떨어지는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인산철 배터리가 더 좋은 거야? 가격 경쟁력도 있고 더 좋은 거 아니야? 인산철 그 배터리로 좀 더 기술력이 뛰어나지는 거 아니야? 그럼 3원계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만드는 그런 3원계 배터리 회사들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배터리 회사가 망하면 여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인산철 배터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논란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배터리 소재가 그 인산철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3원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걸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을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산철의 장단점, 3원계의 장단점을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와, 이 테슬라의 선택 한마디, 내가 스탠다드에는 인산철을 쓰겠습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와, 우리나라 배터리를 비롯해 전 세계 배터리 회사들을 이렇게 출렁거리게 만드는 거 보면은 진짜 그 테슬라가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인산철 배터리가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GM 볼트 EV의 화재 사건이 또 관련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GM에 납품했던 3원계 배터리에서 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GM에서 만들었던 전기차의 배터리를 전량 리콜을 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죠.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다들 그 회계장부에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현대차의 코나 EV에 들어갔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원계 배터리도 화재가 발생을 해서 전량 리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나 또다시 이 배터리화로 인해서, 그 3원계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래서 전량 리콜이 발생할 경우에 자동차 회사들 중에 누가 3원계 배터리를 쓰겠냐, 이건 화재 위험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인산철 배터리는 좀 화재가 좀 덜 나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화재가 덜 나니까 자동차라는 거 안전해야 되는 자동차에서 이 인산철 배터리가 오히려 주류가 되고 3원계 배터리는 오히려 도태가 될 거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산철 배터리가 그 자기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짧은 주행거리를 기술적인 한계가, 기술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게 테슬라라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 뭐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모르겠는데, 테슬라라면 그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도 3원계 배터리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일단 깔려있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테슬라가 그 주행거리를 늘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그 중국의 이제 전기차 회사들, 그 중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회사들이 이 짧은 주행거리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들에 대한 발표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BYD 같은 경우,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이자 전기차 회사인데,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얇은 배터리라는 뜻이죠. 뭔가 칼 같은 얇은 배터리라는 뜻인데, 이 배터리 셀을 이렇게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을 보면 일단 셀을 만듭니다. 이게 배터리 하나가 이제 셀인데, 그 셀을 만들고 나서 이게 뭐 충격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외부의 어떤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부 충격을 만약에 받게 되면 여기서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보호하는, 감싸는 그 장치로서의 모듈이 들어갑니다. 이 모듈로 한번 셀을 감싸고, 이 모듈들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패키지를 하면서 팩을 만들게 돼요. 그럼 그 팩 안에는 뭐 BMS, 배터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여기에 어떤 그 배터리 셀들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거나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팩을 만듭니다. 이 배터리 팩이 자동차 밑에 깔리고 거기에 바퀴가 달리고 그러면서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BYD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이 아까 셀이 있고 이거를 감싸는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감싸는 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듈 단계를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 안에다가 바로 셀을 집어넣는 거예요. 셀. 그러면 모듈이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다가 셀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그 인산철 배터리의 한계는, 그 인산철 배터리, 똑같은 양의 인산철 배터리와 3원계 배터리가 있다면 무조건 3원계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더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공간 안에
인산철 배터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모듈을 다 걷어내니까 거기서 좀 더 촘촘하게 인산철 배터리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리는 기술을 선보였던 거예요. 이거를 뭐 BYD는 블레이드 배터리라 그러고, 셀을 그대로 팩으로 한다, 그래서 셀 투 팩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차의 몸통에다가 그냥 셀을 갖다 집어넣는다 해서 셀 투 바디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BYD는 그 1회 충전으로 605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모듈이 그 배터리를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한다는 거는 얘가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이면 그 보호를 좀 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산철 배터리는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모듈을 걷어내고 거기를 좀 더 촘촘하게 했을 때도 좀 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라는 기술이 그 셀투팩,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기술이에요. 그러면 인산철 배터리가 더 저렴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화재도 좀 덜 나고, 그러면 야, 저렴하고 화재도 덜 나고 근데 주행거리는 3원계 배터리만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인산철 배터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인산철 배터리의 특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 특허가 굉장히 복잡한데, 인산철 배터리 특허를 두고서 이제 글로벌한 분쟁들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일단 인산철 배터리의 아버지는 그 구디너프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을 해서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A123이라는 미국의 배터리 기업이 있었어요. 여기는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터리 회사였고, 굉장히 초기 선도적인 그 배터리 회사였어요. 거기에는 그 미국의 MIT의 옌민창 교수님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A123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거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설계는 이쪽 A123 미국에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양산을 중국의 BYD에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계한 거를 BYD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 인산철 배터리 관련 특허가, 그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게 딱 유출을 확인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디너프 교수님이,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구디너프 교수님이 A123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었어요. 그 밖에도 뭐 거기 유럽에서도 관련 특허 소송이 있고, 뭐 일본과도 특허 소송이 있고,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 관련한 특허 소송이 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인산철 관련한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결국에는 이제 그 중국과 어떤 미국 간의 어떤 특허 분쟁이 생기니까,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이 A123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해요. 그 얘기는 중미국에다 돈을 뭐 많이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이런 특허 분쟁을 좀 돈으로 무마시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인산철 배터리 관련한 특허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SNE 리서치의 설명을 보면은, 중요한 발명 특허는 어느 국가에서 일단 출원을 하고 나서 1년 안에 다른 국가에도 출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을 했으면 이거를 다른 나라에다 특허를 출원할 때 1년 안에 이거를 특허를 출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산철 배터리의 원천 특허는 한국과 중국은 특허 청구 대상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에는 이게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허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중국에서 이 특허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만약에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특허의 분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산철 배터리는 지금 중국 내수 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외부에다가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국 어떤 전기차에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도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한국 시장은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인산철 배터리를 한국 내수 시장만 타겟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굉장히 해외에다 많이 수출도 하고 미국에다가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거를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면 특허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특허 부분이 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이 인산철 배터리의 주요 특허가 순차적으로 만료가 돼서 한 내년 말 정도까지는 인산철 배터리 특허가 다 만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중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서 글로벌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이 최근 그 인산철 배터리가 결국 3원계 배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요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 3원계 배터리의 시대가 끝나고 인산철 배터리의 시대가 오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인산철 배터리를 쓴다 그러니까 뭐 인산철이 주류가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좀 테슬라에 대한 어떤 환상과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좀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테슬라가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주주총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봤을 때는 일단 3원계 배터리가 안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3원계 배터리가 안 좋아서 인산철을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그 장거리 모델, 그러니까 롱레인지 모델이 있고 스탠다드 모델이 있으면 장거리 모델에는 여전히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했고, 스탠다드 모델, 주행거리가 좀 짧은 스탠다드 모델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장거리가 필요한 프리미엄 모델에는 여전히 3원계 배터리를 쓰고, 그리고 좀 더 거리가 짧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스탠다드 모델에만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두 가지 배터리의 장단점이 한 배터리를 이렇게 잡아먹고 아예 종식을 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는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했던, 물론 이게 그 인산철 배터리와 3원계 배터리의 가격 문제 그리고 장단점의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했던 얘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주주총회에서 리튬하고 철,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 리튬하고 철은 전 지구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한데 3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니켈 코발트는 양이 적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적다라는 정도가 뭐 어느 정도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은 매년 한 2천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만들 거고 전 세계에는 1억 대 정도의 자동차가 판매가 된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죠. 그 ESS를 무려 1,500기가를 자기는 연간으로 만들 건데,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이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같은 3원계 배터리의 재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대신 그 인산철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리튬이나 철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병행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재에 올인을 할 경우에 이게 이 배터리가 매장량이 더 빠르게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좀 더 풍부한 인산철 배터리를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그 주행거리가 짧은 쪽에는 인산철 배터리, 좀 더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는 프리미엄에는 3원계 배터리를 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지금 당장 그 인산철 배터리와 3원계 배터리의 어떤 기술 경쟁력에서 인산철 배터리가 기술력도 뛰어나고 돈도 많이,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둘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타겟으로 해서 그 상품을 다시 기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테슬라의 배터리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배터리데이에서 테슬라가 4680 배터리라는 것을 그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뭐 4680이라 그러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지름이 46mm고 길이가 한 80mm 정도 되는, 기존은 원통형 배터리보다 좀 더 뚱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건전지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뚱뚱하고 좀 더 큰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좀 더 그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4680 배터리가 좀 이제 그를 자기들이 앞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그 파나소닉에서 이게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판매되는 테슬라에는 탑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배터리 4680 배터리도 3원계 배터리입니다. 3원계 니켈 코발트, 이번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3원계 배터리인데, 여기가 에너지 용량이 한 5배 정도 되고 출력은 한 6배, 주행거리는 1% 정도 늘렸다라고 그러니까 파나소닉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배터리보다는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더 많은 소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터리 단가를 낮출 잠재력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생산이 조금 더 까다롭더라라는 게 파나소닉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파나소닉은 오히려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사는 파나소닉이거든요. 근데 인산철 배터리로 이제 그 테슬라가 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 계획은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또 뭐 그것도 그럴만한 게, 그 파나소닉에서는 인산철 배터리의 확대가 파나소닉 배터리 수요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진짜, 아니 지금 그 테슬라의 그 전기차가 정말 배터리가 뭐 특정한 배터리 때문에 못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차량용 반도체 아니면 생산
근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지금 거의 팔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산철이 됐든 삼원계가 됐든 그냥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특정한 기술, 그러니까 인산철을 거기다 넣는다고 해서 파나소닉의 삼원계가 뒤로 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삼원계 배터리의 그 반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은 인산철 배터리가 과연 싸기만 한 것일까? 라는 거예요. 일단 그 재료비만 따지면은 삼원계 배터리가 재료비가 훨씬 더 비쌉니다. 인산철 배터리보다. 그러니까 코발트나 니켈 같은 비싼 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재 가격만 따지면 그 삼원계 배터리의 가격이 인산철보다 약 2배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그러면 재료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그 에너지 밀도가 삼원계 배터리가 더 높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kg, 1kg이 있을 때 1kg의 삼원계 배터리의 원재료가 1kg의 인산철보다 2배가 더 비쌉니다. 근데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똑같은 1kg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이 인산철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의 약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행 거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삼원계 배터리 재료는 좀 덜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는 1kg을 넣고 얘는 5kg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 차이라는 게.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셀 기준, 진짜 그 셀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재료비에서는 그 삼원계 배터리 재료가 인산철 배터리 가격보다 2배로 비싸지만 이게 에너지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적게 탑재를 해도 똑같은 주행 거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격으로 차이는 한 8% 정도밖에 안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주행 거리를 갈 때 삼원계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의 가격 차이는 약 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산철 배터리는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 철이라는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주행 거리를 가기 위해서 안 그래도 무거운 인산철을 더 많이 넣게 되면 차량이 갈 수 있는 차량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좀 더 짧아지는, 전비가 더 안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하고 인산철 배터리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무조건 인산철 배터리가 더 싸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재료비 자체는 인산철이 싸지만 이거를 실제로 자동차로 구현을 했을 때 이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삼원계 배터리 측의 반론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인산철 배터리가 진짜 안전하기만 한 걸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까 한 95% 정도의 인산철 배터리가 중국 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배터리 회사들,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 아니 삼원계 배터리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에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정말 차량에 불이 나거나 하면 이게 바로바로 공개가 돼요. 그리고 이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고 바로바로 리콜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중국은 아무래도 보도가 어느 정도 통제가 돼 있고 정보가 통제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종종 인산철 배터리에 불이 나는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 공개되지 않은 인산철 배터리 차에서 불이 났던 것들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꽤 많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테슬라가 인산철 배터리를 물론 테슬라 차는 워낙 BMS가 좋아서 불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인산철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인산철 배터리의 안정성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중국 외 지역 아니면 중국에서 좀 더 투명한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인산철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오히려 재확인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삼원계 배터리는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라는 거예요. 아까 인산철은 아까 전에 셀투팩 같은 기술,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게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그 주행 거리를 늘리는 그런 어떤 개선이 있었다라고 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삼원계 배터리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 개발 방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크게 보면은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하이니켈은 아까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요게 삼원계인데 지금은 니켈을 좀 많이 써요. 뭐 622, 그럼 니켈이 6,
뭐 코발트가 2, 망간이 2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지금은 811. 그래서 가장 희귀한 금속인 코발트 사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그 배터리 개발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니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까 6에서 8로 올라간 것처럼 니켈을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 0.5, 0.5 이런 식으로 니켈의 함량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코발트 사용을 줄이는, 이게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게 3원계 배터리에서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것도 이제 기술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알루미늄을 추가해서 한 거는 NCMA라는 것도 이게 좀 배터리 밀도라든지 성능을 좀 더 개선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이 주행거리는 좀 짧지만 그 가격이 좀 더 싸다. 원재료의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는 것이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3원계 배터리라는 거는 이 물질들,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주행거리는 좀 짧지만 가격이 저렴한 배터리로는 하이망간이라는 배터리가 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하이망간은 뭐냐면 아까 NCM 중에 망간의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그 망간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은 망간은 그 가격으로 봤을 때 니켈보다 가격이 약 7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럼 망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NCM 배터리를 만들 때 훨씬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겠죠. 대신 망간은 가격도 저렴하고 매장량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그럼 아까 전에 그 코발트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이게 자원이 고갈이 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너무 크게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다고 했을 때 망간은 이게 가격도 싸고 매장량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적다 그래서 하이망간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대신 이런 게 뭐 항상 좋기만 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하이망간 같은 경우도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 NCM에서 그 하이 니켈에 비해서는 주행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 하이망간 기술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3원계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3원계 배터리는 안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주행거리를 늘리고 성능을 높이는 하이 니켈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게 좀 더 저렴하고 풍부한 광물인 망간을 사용해서 주행거리는 좀 더 짧지만 어떤 소재를 확보하거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터리 기술들이 같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 인산철 배터리 논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포스코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케미칼이 그 양극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의 양극재, 그러니까 NCM을 만들고 있는 건데 그게 야 인산철 배터리가 대세가 되면은 너네 포스코 케미칼도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포스코 쪽에서 한 얘기는 즉 인산철은 저가형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거예요. 아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렸죠. 고급 모델은 좀 더 주행거리가 긴 3원계 배터리를 쓰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저렴한 전기차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쓰게 될 거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 이유가 인산철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를 늘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물론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 화재 위험이 적다는 말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자신들은 지금 3원계를 만들고 있지만 여기서 망간의 함량을 현재 10에서 2%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70%까지 올리는 배터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스코 쪽의 입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망간 기술, 아까 811, 뭐 622 하던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217 망간을 70%로 올리는 그렇게 하면 가격을 좀 더 낮추고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배터리를 그러니까 3원계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 인산철과 3원계의 두 기술은 뭐 이제 또 기술 경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원자재 문제, 그러니까 이 원자재가 다 고갈이 되면 어떡하냐. 진짜 1년에 생산되는 그 1억 대의 자동차가 다 전기차로 바뀌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기면서 뭐 ESS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배터리가 너무나 많이 필요해질 때 이게 진짜 그 원자재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3원계만 아니면 인산철만 이런 식으로 가진 않고 이 자원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배터리들이 다 공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허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국내 배터리 회사들도 이 특허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되면 인산철 관련한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은
단기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인산철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를 바로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주가 움직이듯이 진짜 삼원계 회사들의 기업가치 확 하락하고 인산철 그걸 조금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이게 확 올라가고 이런 단기의 문제는 아닐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기술 경쟁의 어떤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게 배터리를 자꾸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비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배터리는 결국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판매량 그리고 배터리의 기술 패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설계할 때 어떤 설계를 할 것인가? 내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게 전기차의 어떤 성능을 좀 고성능 모델을 내고 싶어서 주행거리가 좀 긴 전기차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삼원계 배터리를 쓰는 거고, 아니면 정말 저렴하게, 요즘에는 예전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비싸서 무조건 좋은 전기차, 뭐 이렇게 장거리 전기차 이런 쪽으로만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중국의 홍강미니 같은 경우는 거의 500만 원짜리 전기차거든요. 물론 일회 충전 주행거리는 120km밖에 안 되지만, 아니 뭐 나는 동네에서 그냥 짧게 탈 건데 굳이 뭐 몇천만 원짜리 차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행거리 한 뭐 120km면 충분해요. 이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홍강미니가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리는 전기차거든요. 그것처럼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의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전기차도 만들지만 정말 그 경차도 만들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전기차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오게 되면 그 전기차가 가진 상품성에 맞게 정말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그러니까 성능은 조금 이렇게 낮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성능이 좋고 뭐 주행거리가 길고 비싼 전기차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 자동차 특성에 맞는 배터리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한순간에 뭐 인산철이 정말 삼원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이런 과정보다 이 기술들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뭐 한쪽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점유율을 나눠 먹을 수 있겠지만, 이 한 부분에서 완전히 잡아먹히는 그런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게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기술들이 한번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이노베이션이 여기서 배터리를 만들 때 다양한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인산철 쪽에서 뭔가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저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라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쟁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인산철 배터리를 테슬라가 들고 나오면서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또 반대로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뭔가 테마주들을 움직이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한데, 사실 과도한 우려와 과도한 기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길게 좀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러면서 인산철 배터리는 이런 거구나, 삼원계 배터리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배터리를 가지고 어떤 전기차들이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그리고 배터리 회사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그 모빌리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